안녕하세요. 양자 연산 수업이고요. 이 발표 자료가 원래 수업용이 아니라 여기 외부에서 발표할 일이 있어가지고 만든 건데 어차피 우리 수업 내용이랑 겹치기도 하니까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양자 컴퓨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양자 컴퓨터라는 거가 더 쓰이게 되면은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을까, 뭐를 해야 될까라는 데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각 분야에서의 양자 오라클이라는 거를 만드는 걸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자 오라클이 뭔지는 우리 수업에서 설명을 했었고, 꼭 우리 수업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뭐 어쩌다 여기 영상에 흘러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럼 그런 분들이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 뭐 많이들 한다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고요. 뭐 제가 그쪽에 깊게 발담그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수준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냐 문제랑 별개로 양자 컴퓨터 자체에서는 이런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야지 하는 거는 사실 처음에 그 컨셉이 제안되었을 때 이미 다 완성이 됐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걸 이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kit도 사용 가능하죠. 뭐 킬킷이라거나 그런 것들. 이제 그게 실제 양자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 돌아가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게 지금 사실상 병목인 걸로 생각은 들죠. 어쨌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를 뭐에 써먹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항상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무슨 알고리즘이 생겨야 양자 컴퓨터를 쓰는 게 빠를 거다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뒤에서 살짝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저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양자 컴퓨터를 잘 쓴다가 되겠죠. 뭐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전공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데 대한 고민이 있겠죠. 2027년 이후에는 뭐 양자 컴퓨터 활용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IBM 뭐 그거 공급한다니까 빨리 될 거다라고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공학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어떤 산업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양자 컴퓨터를 뭘 어떻게 쓸 거냐라는 계획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쓰긴 할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한 얘기들이 있고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가 좋냐라고 하면 뭐 저도 안 써봤으니 모릅니다. 저희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몇 가지 주요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저기 암호를 깨는 뭐 쇼 알고리즘이라거나 그런 거가 우리 자율운항 시스템 공학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관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할 만한 얘기들 보면은 n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n개 중에 누가 크냐 작냐를 직접 찾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n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개를 갖고 계산을 했을 때 나온 값이 최대냐 최소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최적화 문제겠죠. 저기 목적 함수가 크냐 작냐 그걸 가지고 하는 문제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연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n개를 다 까요. 까가지고 얘랑 쟤랑 비교해요. 그 다음에 뭐 크면 얘 남겨요. 치우고 다음 거 들고 와요. 또 비교해서 크면 남기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엔 n개 전체를 까봐서 비교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개 값들을 본다라는 것보다는 까서 비교하는 행동이 n-1번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럼 대충 행동을 몇 번을 해야 되냐 연산이라고 하겠죠. 그 연산은 데이터 개수에 비례해서 나갈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ON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대충 데이터 개수가 주어졌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가는 오더의 뭐 연산 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뭐 뻔하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
우리가 뭐라고 정확히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뒤로 호이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던데, 걔를 쓰면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의 루트배에 비례하는 정도의 행동만 가지고도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여기에서는, 왜냐면 n이 되게 큰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n이 한 10이다 되면은 고전 컴퓨터는 금방 비교하고 양자 컴퓨터는 한 번 연산하는데 뭐 한 100배 걸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n이 무지막지하게 커져 버리면은 뭐 양자 컴퓨터가 연산 한 번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냥 뭐 데이터가 1억 개다 하면은 고전 컴퓨터는 1억 번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저기 나온 뒤로 호이 알고리즘을 썼다고 하면은 10,000번이면 되겠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뭐 그 10,000번짜리 연산이 양자 컴퓨터에서 연산 하나하나가 얼마나 빠르냐 마냐,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n이 무지막지하게 커졌을 경우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는 같은 문제를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런 정렬되지 않은 n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는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정의를 해야 양자 컴퓨터가 빨라지는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전통적인 전통적이란 말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초기에 많이 얘기했던 게 푸리에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푸리에 변환도 고전적인 연산에서는 데이터 개수가 n이라면 n 로그 n의 연산 횟수에 뭐 그런 오더에 비례하는 뭔가를 해줬어야 돼요, 연산들을.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냥 로그 n의 제곱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가 100만 개면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한 600만 나오겠네요. 그 정도의 연산 횟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많아질수록 연산 횟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000의 제곱이니까 100만인가? 로그 n이죠, 이게. 로그 n이면은 루트 n이 아니죠. 로그 n이면은 6이고 6의 제곱이면은 36번이네요. 그래서 고전적 연산에서는 데이터 100만 개에 대한 푸리에 변환을 하려면 600만 번 계산을 했어야 될 텐데, 맞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36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무지막지하게 빠르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푸리에 변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푸리에 변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저기 수면파 해석하고 뭐 소음 해석하고 그런 쪽보다는 여기 뭐 정수에서 패턴 찾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푸리에 변환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잘 정의되면 엄청 빠르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해서 계산 자체는 빠른데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건 별개거든요. 고전적 컴퓨터는 이미 값을 알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 계산이 끝나면 값은 바로 나와요. 이미 주어진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 값이 나오지 않고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중첩이 되어 있는 것까지가 이 연산이고요. 거기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확인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해 2의 n제곱의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푸리에 변환으로 가면은 그 데이터 세트를 푸리에 변환하는 것 자체는 양자 컴퓨터가 빠른데 그 값을 적어서 내라고 하면은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전부 알겠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 그 중에 한 데이터만 값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대표 값을 뽑고, 최적화해서 얘기하는 목적 함수랑 같은 개념이죠. 그걸 뽑아 가지고 걔만 확인하겠다라고 해야 양자 컴퓨터의 연산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가 빠른 문제는 아주 어떤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아무 문제나 다 무조건 빠르다가 아니라, 저기 뭐 네이버가 빨리 뜨냐 그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걔가 양자 컴퓨터에서 빠른 걸로 알려진 알고리즘이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잘하면 네이버가 빨리 뜰 수도 있긴 하겠죠. 이런 알고리즘에 맞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쓰겠다. 우리 같이 공학 분야에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우선 n이 무지막지하게 커져야 돼요. 그래야 양자 컴퓨터가 빠른 그 양자 우위라고 하는 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우선 가정을 하셔야 되고요. 뭐 변수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라고 하면은 그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알고리즘은 여러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 이만큼 빨라진다. 그럼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새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뭔가 이득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은 10분씩 자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